본인이 진짜 신앙처럼 믿는 게 중요해요. 난 진짜 이거 너무 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싱가포르 VM웨어라는 미국계 회사에서 솔루션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님이시고요. 마르코님은 한국 대학에서 그 인문대 유럽사 전공을 하시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커리어 전향을 하셔서 한 1년 반 정도 서울에서 엔지니어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 일을 창업을 하셔서 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셔서 서울에서 1년 그리고 중국 상해로 넘어가서 1년, 2년 정도 창업하셔서 본인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엔지니어로 복귀하셔서 백엔드 엔지니어와 데이터 엔지니어로 싱가포르로 취업을 하셔서 또 한 2.5년 정도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VM웨어에서 솔루션스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경력 전환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라면 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철학과 막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종류의 좀 로망이 있었어요. 당시에 읽던 뭐 소설이나 작가분들께서 약간 철학과 전공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과생이라면 철학이지! 약간 이런 알 수 없는 시대에 좀 동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이상한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인문대 지원하면서 난 철학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 막상 이제 들어가서 1학년 때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제가 선망했던 삶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런 종류의 철학이 아니라 옛날 이제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학점도 철학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수업들이 사실 역사학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역사를 전공으로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되게 지루한 역사학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다양한 사료들을 놓고 비교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데 그게 너의 생각에도 정말 그러냐라는 식의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주고 그거를 이제 그런 자료로서 백업해서 나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제가 전공 이제 수업 듣는 4년 동안 진짜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반골 기질 같은 게 있어서 짜여진 시스템과 트랙을 타고 가는 것보다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좀 생각이 강하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트랙을 타고 달리면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0년쯤 뒤에 빛을 볼 수 있는 되게 그런 트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창업 동아리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사업하던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창업 동아리다 보니까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관련된 창업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개발이라는 분야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노출과 이해는 있는 편이었고요. 결정적으로 개발자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첫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원치 않게 굉장히 많은 술을 거의 매일매일 마셔야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 무역 상사라는 이제 어떤 그런 종류를 가진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세일즈였고요. 포지션 전형적으로 생각하시는 상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어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상사맨을 하면 글로벌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제 쌓이는 건 간에 이제 간 손상이 계속 되면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사실 그냥 충동적으로 먼저 그만뒀어요.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당시에 한참 미국발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고 있던 시기라 아직 이제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개발이 약간 3D라고 인식받고 있던 시기기는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런 좋은 분위기가 일고 있었고 근데 IT 업계로 가자니 사실 제가 가진 전문성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설령 기획자가 되더라도 개발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개발자들이랑이라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나 이제 개발을 좀 공부해야지 해서 이제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초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여차저차 하다 보니 6년을 넘게 개발을 해버려가지고 네, 근데 또 굉장히 즐거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진짜 불모지였어요. 저 이제 막 주위에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심지어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도 막 계속 말렸어요. 3D다. 너 문명에서 해야 한다. 2년이면 거의 뭐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되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사실 좀
겁은 났었는데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만 버티면 충분히 그 경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리콘밸리에 저 트렌드가 온다. 난 저 파도를 타야겠다. 음. 막연히 사실 시작했던 거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제가 준비할 때는 사실 거의 유일한 대안이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비 지원 사업 중에 이제 비용을 전액을 대주고 그리고 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점심비 명목으로 이렇게 용돈도 주면서 그 개발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는 꿈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첫 회사부터 스타트업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대표빨이 중요하고 대표의 역량과 그런 조직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복불목이 많이 갈릴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로켓펀치라는 아마 사이트가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조민희 거기에 대표님. 이제 네. 관련해서 스타트업 관련된 게시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나이브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이렇게 말을 굉장히 순수하게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니까 그 말 믿고 아 진짜 이 회사 쩔겠는데? 해서 이제 한 네. 회사를 이제 찍어서 시작했던 게 제 이제 개발자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딱 개발자로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직후에도 뭐 평생 해야겠다라는 사실 그런 종류의 결심까지는 없었고요. 그냥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한 개발을 1, 2년 정도를 그래도 꾸준히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이제 개발이 이제 점점 더 재밌어지면서 직업 개발자도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갔던 것 같고요. 네, 개발자로서의 매력이라고 하면 사실 이 회사에서 쓰는 기술이나 저 회사에서 쓰는 기술이나 되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산업에서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 회사에선 저 산으로 옮겼다가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저의 경험으로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경력을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계속 개발을 하고 계속 경력이 쌓이는데 이 산업 저 산업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보기에는 개발자 이렇게 약간 이제 하나의 그런 그룹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프론트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 이제 백엔드는 조금 더 이제 서버 사이드에 있어서 고객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코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백엔드 과정을 통해서 저장되는 데이터를 이제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를 이제 이렇게 다른 개발자들이 일하는데 이 전체적인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데브옵스 이런 정도로 일단은 개발 분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발자 사회에서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코인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다시 공부해야죠. 네.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 해보셨고 백엔드 해보셨고 또 다른 것도 해보셨나요? BM으로 넘어오기 전에 같이 이제 데브옵스도 같이 했었어요. 프론트엔드는 너무 사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라서 야 이걸로는 진짜 밥 벌어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계속 이제 바뀌는 트렌드를 캐치업하는 게 사실 일인 분야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프론트엔드 분야의 좀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백엔드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분야고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는 조금 변화가 적은 분야라고 볼 수 있지만 대신 이제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이제 막 십몇 년씩 이제 20년씩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 터줏대감처럼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발끝에라도 미치려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비교적 이제 최근에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약간 백엔드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로직들을 짜야 되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는 백엔드랑 좀 맞닿아 있는데 대신 이제 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쌓일 때 어떤 비즈니스의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쌓이는지를 이해를 해서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데이터를 만지는 작업이라는 건 시각화 혹은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까지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커리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일단 서울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코드를 썼을까 싶은데 또 그 당시에는 막 이제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랬던 시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족했지만 이제 되게 재밌게 개발을 하던 시기였고 이제 동시에 또 문과생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업도 하고 되게 그럴 수 있었던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이제 제가 되게 사업가 꿈나무였어가지고 한번 저에게 스스로 좀 이제 챌린지를 두고 싶었어요. 2달 안에 외주를 따서 그 외주를 마무리를 하면 계속 이제 외주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제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거 만들시고 싶은지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을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전달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일정이랑 비용을 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디자이너분과도 같이 협업해서 그 기획에 맞춰서 이제 고객하고 펌펌하고 약간 이런 종류의 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했던 거에 연장선과 동시에 개발을 함께 사용해야 되는 약간 네, 아주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할 때쯤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상해 오피스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외주를 한국에서 하나, 외주를 상해에서 하나 사실 크게 이제 전혀 다를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다 가자 해서 이제 어,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해외 생활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회사를 끼고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계속 하던 외주 사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상해로 넘어갈 때 생각을 못했던 게 특히 이제 처음 만나는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얼굴을 봐야 그래도 사람이 믿음이 가지 약간 이런 종류의 그런 일하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간과해서 이제 계속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찾아낸 브런치에다가 비전공자로서 개발자가 된 이야기를 조금씩 공유를 할 때였는데 저한테 되게 어떻게 하면 개발자가 될 수 있냐고 문의가 되게 많으셨어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개발을 가르쳐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냥 영상만 보내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고 다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걸 이제 아예 사업화를 해서 한동안 반년 정도 강의도 런치하고 네, 수익도 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잘 돼서 당시에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남아공에 뭐 한 2주 정도 날아가서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 생활을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도 여행을 갔고 그래서 근데 싱가포르에 당시에 이제 여행을 와서 지금 이제 오게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또 싱가포르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던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같이 일을 그만두고 싱가포르로 가자. 발리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내면서 어차피 수익은 벌고 있으니까 네. 3개월 정도 지내면서 나중에 이제 구직을 해서 싱가포르로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상해 발리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제가 버는 수익으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해가 되게 발전한 도시였어가지고 개발자한테는 되게 재밌는 시장이긴 했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사실 모바일 결제도 들어오고 뭐 앱으로 못하는 게 없었어요. 사람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막 식당에 줄이 길면 가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과일 가게에서 주문을 하면 다 잘라가지고 한 10분, 20분 안에 진짜 딱 먹어서 포크만 딱 집어 먹으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와요. 기술로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의에 끝까지 누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가지고 이야, 이 진짜 개발자들의 천국이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는데 공기 오염이 너무 심했어요. 일단 양치를 생수통을 사서 했고요. 네. 왜냐면 수돗물을 받아서 컵을 올려놓으면 한 3일쯤 지나면 하얀 게 막 떠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나가야 되고 예전에 학교 생물 시간 같은 데 공부하면 폐에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없어서 통증이 없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폐가 아팠어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실 이제 옮겨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일상에서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상해 사실 때. 네, 싱가포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던 거고 남아공도 최대한 좀 멀리 가보자. 상해 디귿디귿하니까 최대한 상해에서 좀 멀리 가보자 해서 이제 남아공도 갔었고 그랬었어요. 좀 힘들었던 점은 한국은 당시에 코딩 인터뷰라는 컨셉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취업하기 쉬운 편이었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당시에 미국 영어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코딩 인터뷰를 좀 되게 빡세게 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좀 준비하느라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정착하신 개발자분들 통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직무를 잘 옮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싱가포르 와서는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옮겼을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랑 조금 이제 데브옵스 일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예 솔루션 엔지니어로 옮겼는데, 오히려 조금 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기회를 좀 주는 문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칼라를 쓴다는 공통점 말고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에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였어가지고 콜세라 같은 데서 이제 강의를 들어서 그런 자격증, 그러니까 콜세라에서 발행해주는 사실 크게 공신력은 없는 이제 수강을 했다는 그런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상태긴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고 이런 종류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스킬셋 중에 하나는 제대로 가지고 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제 솔루션 엔지니어로 경력을 전환할 때도 사실 솔루션 엔지니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세일즈랑 그런 프로덕트 팀, 제품을 만들어내는 팀 사이에서 이제 세일즈를 기술적으로 서포트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도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고, 고객들을 만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제품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약간 사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포지션인데, 항상 이 포지션에 적혀 있는 게 커스터머 페이싱 경험이 있냐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개발자로만 일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커스터머를 직접 페이싱 할 일이 전혀 없었죠. 근데 네. 이제 외주 사업할 때 고객분들 만났던 거, 그런 걸 이제 다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구직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마치 그 퍼즐 조각 다 뜯겨져 그쵸. 있는 퍼즐 조각처럼 그냥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구직을 하고 이력서를 고치다 보면 아름다운 한편에 마치 이게 내 운명인 것처럼 네, 마치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건 나의 운명이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거를 자기가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력을 전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뽑는 사람도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 이 사람이 네.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3개월에서 반년만 시간을 주면 캐치업할 수 있으면 사실 뽑고 싶잖아요. 그쵸. 그 확신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만 충분히 던져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다가 저는 항상 이제 미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백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외국어를 사실 공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데 저항감이 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정말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막 풀어가지고 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신앙처럼 있는 게 중요해요. 난 진짜 이거 너무 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남아공 이주를 갔다 오면 뒤에 고속도로가 생겨 있어요. 집 뒤에. 2주 갔다 왔는데요? 네. 기술공사 아닌가요? 그 정도면?